현대 사회는 저렴하고 다양한 음식들이 즐비한 먹거리 홍수의 시대입니다. 맛집이 한 집 걸러 한 집을 차지하고 있고 식료품점에 가면 언제든지 원하는 음식을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데요. 점심시간, 한 노인이 식사를 위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들어가지 않고 기웃거리기만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음식을 찾고 있는 걸까요? 배 안 고프세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아니, 배는 고픈데 입맛이 텅 안 땡겨서 그냥 다른 데로 한번 가봅니다. 에이. 한참을 배회하다가 들어온 곳은 순대국밥집. 한술 뜨더니 입맛에는 영 맞지 않는 모양입니다. 결국 편의점으로 가서 인스턴트 식품을 사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끼니를 대충 때우고 집으로 돌아온 노인.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낯이 익습니다. 사실 그는 재연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68세 문대성 씨입니다. 불규칙한 일정이 다반사인 배우에게 건강관리는 필수지만 최근에는 입맛이 떨어져서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단 거 하고 짠 거 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으네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식사 준비를 하는 문대성 씨.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는데요. 저녁 메뉴는 다름 아닌 편의점에서 사놓은 인스턴트 쌀밥과 김치입니다. 반찬이 단출해서일까요? 금세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식사를 많이 안 하세요. 요새 이렇게 밥상머리에 앉으면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밥 먹는 게 좀 고역스럽네요. 정량의 절반도 먹지 않은 식사량. 밥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건강식품입니다. 정말 다양하게 건강식품을 먹고 있네요. 건강식품을 많이 드시는데 어떤 거 드세요? 예, 제가 몸에 좋다는 거 좀 먹는데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래서 장 건강에 좋다 그래서 그걸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타민이 또 이렇게 텔레비 보니까 의사분들이 좋다 그래서 비타민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살이 좀 빠지게 위해서 다트체리라고 그것도 먹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꿀에다 홍삼을 이렇게 재우는 꿀홍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서너 가지 정도 건강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이렇게 많이 드세요? 이게 말이죠. 나는 평생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다 보니까 체력 자체가 많이 소진되고 힘든 것 같아요. 식사량이 준 탓에 건강식품으로 건강을 챙긴다는 문대성 씨. 과연 건강식품만으로도 온전히 건강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원하는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는 현대사회지만 모순되게도 노인들의 영양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대다수가 영양 섭취 부족으로 나타났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칼슘이 부족한 노인은 전체의 81%였습니다. 지방이 부족한 노인도 70% 이상이었는데요. 이러한 영양 부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맛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증가한다거나 또 특정 맛에 대해서 거부 현상이 생기면 영양의 균형이 깨지고 그걸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질환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암 발생과도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고른 식습관 대신 단조로운 식사로 끼니를 대충 때우는 문대성 씨.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가 떨어져 영양 불균형에 노출돼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달콤한 건강식품과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그는 고혈압 약을 8년째 복용 중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식생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짜고 매우게 먹은 게 그게 더 큰 원인 같고.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하루 권장량의 1.9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이 고혈압 발생률을 배가시킨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방문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분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대부분이 공통적인 부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잘못된 미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각 중독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미각 중독은 특별한 맛을 기억했다가 그 맛만을 고집하는 현상을 뜻하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짠맛에 대한 수용체가 둔감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 비해 나트륨 1일 권장량인 2000mg보다 많이 섭취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미각을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맛을 느끼게 하는 감각기관 미각. 인간의 기본 미각은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으로 나누어집니다. 혀에는 약 1만여 개의 가느다란 세포인 미뢰가 모여 있는데요. 침과 섞인 수용액 상태의 물질이 미각세포를 자극하면 특정한 맛을 느끼게 하고 음식의 위험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쓴맛은 대부분 이제 독극물들이 내는 맛이라서 이제 쓴맛 물질은 저희가 피하게 되고요. 신맛은 이제 부패한 음식이나 또는 덜 익은 과일들이 주로 내는 맛이라 이 맛도 저희가 피하게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저희가 짠맛이라는 맛이 있는데 낮은 농도의 짠맛은 저희가 이제 보통 섭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높은 농도의 짠맛은 이제 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맛은 우리 몸의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인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재미난 점은 미각이 환경과 습관으로 학습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식생활교육문화센터. 이곳에서는 미각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강 100세를 준비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삼시 세끼를 먹고 지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바깥 활동을 통해서 익숙해졌던 입맛이 아닌 자연 식재료나 아니면 제철 식재료, 우리 지역에서 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 강좌도 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이론 강좌 후에 같이 또 실습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자기 마음 치유 시간을 가져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인 이곳. 올바른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강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미각 교육은 도대체 어떤 교육일까?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문화를 교육하고 있는 충남 아산의 한 공동체. 3355 사람들이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영유아를 교육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거기에서 보냈어요. 초등학교 큰아이가 이제 오늘은 미각 교육이죠.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마다 느끼시는 게 어렸을 때 입맛이 지금 평생 좌우하잖아요. 아이들의 입맛이 이렇게 많이 변했고 그런 자연의 맛은 또 우리 전통의 맛은 이미 아이들의 혀에서 사라졌구나.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미각 교육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아마 들어보시면서 미각 교육이 이제 우리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시기가 됐구나. 저도 퓨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식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식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과 올바른 미각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말씀을 해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갑산살림 식생활센터라고 원래 이 미각 활동은 그룹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는 김인원 센터장. 미리 여쭤보니까 우리의 감각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먹거리를 환경, 문화, 정서로 의식하고 맛있고 즐겁게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교육법을 강의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미각력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들의 관심 역시 높습니다. 사랑의 정도가. 네. 여러분들은 맛을 어디를 통해서 느끼세요? 혀, 네. 코, 네. 눈으로. 네. 맛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센터장. 조별로 나뉜 교사들에게 각각 하나의 박스를 건네는데요. 주황색부터 보라색, 연두색, 파란색으로 먼저 흔들어서 소리를 각각 들어보시고 본인이 느끼는 거를 거기에다가 어떤 느낌일지. 식재료를 먼저 소리로 체험하는 교사들. 박스 안에 어떤 식재료가 들어있는지 귀에 가까이 가져가 보고 계속 흔들어도 보는데요. 대체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드디어 박스를 열어봅니다. 다들 녹두가 신기한가 봅니다. 다음은 촉각 교육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박스 안에 있는 식재료를 직접 만져보는 체험인데요. 아리송해하는 교사들. 조원들끼리 식재료에 대해 상의하고 토론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만졌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조금만 만져요. 조원들끼리 상의 후 식재료가 가진 촉각을 공유해 보는데요. 상자 안에는 어떤 음식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과와 배, 감, 귤입니다. 어른들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이러한 놀이교육은 아이들이 평소에 잘 먹지 않았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데요. 저는 촉각교육은 사실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촉각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이 식탁에 차려진 것들에 대한 눈에 대한 감각으로 보는 것 이상의 보이지 않는 면들을 보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살려서 맛을 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미각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맛보는 그 시야나 이런 것도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맛을 신체 중 혀에서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맛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혀에 맛 물질이 닿으면 미뢰 끝에 연결된 신경을 타고 뇌 중추로 신호가 전달돼서 달다, 짜다 등의 감각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즉, 미각은 뇌로 인지하는 감각인지라는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음식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 음식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미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플레이버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새로운 감각으로 이제 말을 해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논산의 한 어린이집.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해서 오감으로 음식을 가르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감을 가지고 체험 교육을 진행합니다. 감의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먹어보며 오감으로 식재료를 배우는 놀인데요. 야외 텃밭에서는 농산물을 직접 가꾸며 식재료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다른 반 어린이들은 직접 감을 깎아서 곶감을 말리는 작업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만져보니까? 살짝 미끄러운데 땀땀해요. 이거 감 깎아서 뭐 만들어요? 곶감이요. 곶감 먹어봤어요? 네. 곶감 맛은 어때요? 달콤해요.
오감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섬세한 미각을 만드는 아이들. 또 다른 텃밭에서는 배추를 직접 가꾸며 수확하는 체험을 진행하는데요. 배추를 깨끗이 씻는 아이들의 모습이 꽤 적극적입니다. 먹어보지 않은 음식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견제를 하기 때문에 권유를 통해서 한번 먹어보게 하고 그 맛을 함께 친구들과 공감을 하고 또 이 음식으로 요리를 했을 때 또 다른 맛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채소와 농산물을 아이들이 직접 생산하고 재배하며 수확하는 이곳.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 먹거리를 체험하는 아이들은 먹는 즐거움과 맛의 다양성을 자연스레 배워가는데요. 어떤 맛?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조금이긴 하지만 이거 넣고. 점심시간에는 직접 재배한 먹거리로 요리를 해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생들이 아까 뜯었다는 배추, 우리 아까 배추가 봤지요? 그런데 이거 지금 김치인데 이거는 김치 담그기 전에 배추야. 나 김치 다 먹어. 한번 먹어보고 싶은 사람. 저요. 먹어보고 싶은 사람. 저요. 진짜? 이렇게 많아? 저요. 어떤 맛이 나요? 배추 맛이 나요. 배추 맛이 뭘까? 시은아, 그러면 이 김치랑 지금 먹은 배추랑 뭐 어떻게 다른 것 같아? 고추장이요. 고추장, 그래. 여기에 고추장이 들어갔지, 고춧가루가. 배추랑 이 김치랑 맛이 어떻게 달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처럼. 사람은 이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 싸 먹을래요. 싸서 먹을 거야? 여기다 밥 싸 먹을 거야? 그럼 한번 싸서 먹어봐요. 싸서 먹으려고. 밥 싸봐요. 고사리 손으로 예쁘게 쌈을 싸서 먹는 어린이. 참 잘 먹네요. 싸서 먹으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배추 맛이 어때요? 깻잎 맛 나요. 뭐가 다른 것 같아? 이 배추랑 이 김치랑 저는 안 좋아. 뭐가 달라요? 약간 쓴맛. 어? 약간 쓴맛. 아, 얘가 약간 쓴맛이 나? 그럼 얘는 무슨 맛이 나요? 얘는 약간 쓴맛이고 얘는 맛있어. 얘는 맛있어요. 이 빨간 거는 왜 이렇게 빨갛게 됐을까? 얘가 왜 이렇게 빨갛게 변했어요? 그래, 고추 묻혔으니까. 근데 맵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매워. 약간 매워요? 그러면은 얘랑 뭐가 맛있어요? 어떤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미각 교육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맛의 어떤 기억들 그런 것들이 이제 평생 살아가는데 건강에 그리고 삶의 어떤 질을 이렇게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미각 교육. 성인보다 예민한 미각력을 가진 유아기에 오감과 오미를 놀이로 체험하는 교육은 올바른 미각력과 식생활을 형성해 준다는데요. 어린이 대상의 미각 교육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 어린 시절 잘못 형성된 입맛이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 미각 교육이 늘어나는 이유도 3살 입맛이 80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먹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계고 또 먹거리에 대한 감수성, 생태적 감수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미각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저 단순히 먹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고 평생을 살았나 보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감각을 잃어가는 거, 빨리 퇴화하는 그런 노인 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져 미각이 둔화되기 쉬운 노년기. 퇴화된 맛 감각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서울 신촌의 한 대학교. 치과대학 내 위치한 미각연구센터에서는
미각인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층의 미각 변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와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짠맛과 단맛에 길들여진 문대성 씨의 미각 상태를 미각연구센터에서 검사해보기로 했습니다. 혀가 맛을 얼마나 잘 느끼는지 확인하는 미각 역치 검사. 감각세포의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을 역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총 4가지 검사를 통해서 미각력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하실 검사는 구강의 습윤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습도를 재는 검사예요. 그래서 혀 이용해서 3번 측정할 거예요. 예. 침 한번 삼키시고 혀 내밀어 보시고. 65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겪는 것으로 알려진 구강 건조증. 침분비의 감소로 인해 입안이 마르는 증상인데요. 30.3.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미각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30.6. 혀 내밀어 보시고. 31.5. 이번에는 또 다른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문대성 씨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검사는요, 연화력 테스트 검사입니다. 네,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30초 동안에 몇 번 삼킬 수 있는지 하는 검사예요. 그럼 지금 바로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뭘 만드신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검사는 연화력 테스트 검사인데요. 이게 환자가 이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두 양손을 갑상선 부위에 대고요. 환자가 삼키는 삼키는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삼키는 게 네, 좀 힘들어요. 네. 그래도 네. 근데 방금은 너무 잘 무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타액에 의한 윤활작용은 입안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음식물이 잘 섞일 수 있게 조절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삼키는 게 꽤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검사인데요. 지금 이 검사는 위아래 치아가 물리는 힘을 한번 측정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저희가 저장력이, 그러니까 저장 능력, 씹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름을 입 안에 넣고 30초 동안 치아를 맞물리는 저장 능력 테스트. 치아의 상실로 저작 기능이 저하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데요. 이는 소화불량을 일으킴으로써 만성 소모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모두 마치고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우리 문대성님께서 몇 가지 검사를 지금 하셔서 이제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검사하신 게 미각 역치 검사라고 해서 맛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지, 맛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했고요. 제일 먼저 미각 역치 검사에서는 5가지 맛,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미료 맛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맛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단맛은 아주 상당히 예민하세요. 단맛은 잘 맞추셔서 네 번 다 맞추셨는데 신맛이 조금 약해요. 신맛은 4회 검사에서 한 번도 못 문대성 씨 다소 걱정되는 눈빛입니다.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문대성님을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 기본 맛에 대해서 인식 역치를 검사를 했습니다. 보통 4가지 농도의 맛을 몇 번을 맞추느냐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단맛은 4가지 검사에서 4번 다 정답을 맞추셨고요. 신맛은 사실 4번 다 못 맞추셨습니다. 보통 한 2번 정도 이상 맞추면 정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짠맛이나 쓴맛이나 감칠맛은 적정하게 한 2번 정도에서 맞추었습니다. 정답으로 이렇게 맞춰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미각 민감도의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노화에 따라 미각 민감도도 감소하는데요.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쓴맛, 신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대성 씨처럼 신맛에 대한 인지가 저하되면 덜 익은 음식이나 상한 음식을 섭취하게 될 수 있는데요. 내가 분명히 그 시험지를 입에다 물고서 신맛을 느끼려고 그러는데 맛 자체가 전혀 안 나는 거죠. 아이고, 나도 이제 나이 먹었구나. 정말 앞으로 건강을 더 지켜야 되는데 입맛도 없고 좀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각 변화의 대표적인 원인은 노화뿐만이 아닙니다. 잦은 약물 사용, 아연 결핍, 구강 질환 등 역시 미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일생 동안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노인들은 지나치게 미각이 약해지고 식욕이 떨어져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퇴한 미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희가 그 구강 기능 향상을 위해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체조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걸 한번 가져가서 보시고 한번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모든 동작은 2번씩 2번씩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쉬워요. 우리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데 이 해보세요. 이, 아, 에, 이, 우, 오. 보시는 것처럼 구강 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입꼬리 운동, 또 씹는 힘을 기르는 운동, 입술 힘을 기르는 운동, 또 침이 잘 나오는 운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골고루 음식 섭취를 하면서 또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체조는 타액이 나오는 체조를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구강 건조증의 개선 효과뿐 아니라 미각 기능, 정확한 발음 등 구강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입체조를 교육했을 때 씹는 힘과 또 씹는 효율, 저작 효율이 증가가 됐고 침 분비량도 비자극성 타액 분비량이라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나오는 그런 침 분비량도 증가가 됐고 당연히 삼키는 연화력도 증가가 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령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미각연구센터. 2016년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설립됐는데요. 미각 인지 조절 기전의 이해와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초파리 행동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감각의 상호작용에 의한 풍미 형성을 실험적 방법으로 입증했습니다. 음식의 맛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감각 중 음식의 굳기 정도와 맛 인지의 상호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이 인간과 유사한 초파리 50여 마리를 사용하여 선호 행동 양태를 반복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의 굳기 정도가 단순한 기계적 자극인지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게 됐습니다. 동일한 맛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줬을 때 이 물질의 물성에 따라서 초파리가 이제 더 소프트한 음식을 먹는다는 뜻은 얘네들이 기계적 감각이 사실은 맛 감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식품 회사에서 어떤 음식을 개발할 때 어떤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노인들이 음식을 섭취할 때 맛을 즐기는 데 있어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인은 노화, 저작 기능, 의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06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이미 물성 조절 연화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령 친화 식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수준까지 발달했는데요. 미각연구센터에서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17년 한 식품회사와 함께 고령 친화 식품을 연구 개발했습니다. 식품을 개발할 때 그런 노인들이 선호하는 입맛에 대한 그런 분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미각에 대한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음식의 단맛을 농도별로 조금 나열하고 짠맛도 농도별로 나열하고 그래서 음식의 단맛, 짠맛을 좀 농도별로 이렇게 해서 맛을 보고 선호하는 그런 맛의 그런 농도대를 저희가 찾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농도대의 양념을 한 음식이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이 드시게 되니까 적합도는 사실은 이제 좀 선호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민감도는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가정간 편식을 진열해 놓은 이곳. 미각연구센터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식품회사의 전시관입니다. 김치에서부터 국, 탕, 찌개 등 각종 반찬까지 고령자가 먹기 좋은 연화식에서부터 일반인이 먹는 간편식까지 진열해 두었는데요. 이곳에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해서 식품을 직접 시식해보고 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뭐뭐 사셨어요? 우동이랑 연화식 고기 제품을 샀어요. 연화식 고기는 그 어르신들용인데. 할머니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장력이 또 안 좋으신데 또 고기는 먹고 싶잖아요. 근데 다른 일반 고기는 질겨서 씹기가 힘든데 이 제품은 고기가 부드럽고 연해서 먹기도 편한데 맛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1984년 식자재 공급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급식 사업, 외식 사업, 식품 제조 사업까지 확장한 종합식품 기업입니다. 현재는 고령 친화식품 등을 개발해서 이제 노인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곳의 식품연구소. 어르신들이 먹기 불편한 육류와 떡, 견과류를 활용해 고령 친화 식품을 시험 생산하고 있는데요. 칼로리가 어떠세요? 저는 이게 많이 질기고 이게 확실히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를 들어 이게 10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어느 정도인지? 거의 6, 7에 가깝게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6에서 7만큼? 저는 절반 이하로 많이 부드러워요. 고령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품 중 하나인 육류. 그러나 노화에 따른 치아 및 소화 기능의 약화로 고령자들이 취식에 불편을 겪는 대표적인 품목이기도 합니다. 연구원들은 수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고령자들이 조금 더 맛있고 불편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효소를 활용한 연화 기술을 통해 물성을 조절한 고령자용 식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테스트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개발한 불고기 제품 내 물성 테스트 시험을 하고 있고요. 여기 결과를 보시면 여기 파란색 나오는 결과는 저희 일반 제품 내 그 경도 결과 보시면 되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저희 개발한 연화유의 제품들 경도를 보시면 됩니다. 끊임없는 연구로 육류 및 떡류, 견과류의 물성을 조절하는 기술 3건을 특허 출원한 이곳. 일본에서 사용 중인 효소 연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시켰습니다. 효소를 활용한 연화 기술은 기존의 열로 쪄내는 증숙 방식에 비해 영양 손실도 적고 부드럽기를 균질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또한 맛과 식감을 살려주고 소화도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품 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기능성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맛이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령자분 같은 경우는 뭐 적작에 불편하더라도 맛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필요가 없고 고령자를 위해서 마시고 편한 음식을 드리고 고령자분들의 식사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게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건강과 미각을 고려해 한국적인 실버푸드를 개발해 나가고 있는 이곳. 세계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식품업계가 앞다퉈 고령 친화식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령화라는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는 현대사회.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고령 친화식품 시장 규모는 2017년에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0년대부터 고령사회가 시작된 이웃나라 일본은 고령 친화식품 시장이 장래 13조 원대까지 커질 전망인데요.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 고령 친화식품 시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입니다. 고령 사회가 됨에 따라서 그 노인들이 섭식장애를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개발, 연구가 이미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특히 저희 기관에서도 이 고령 친화형 특수용도 식품 개발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기관 공유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들의 식품에 대한 대응책이 구체적이질 못했던 국내.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식품연구원이 나섰습니다. 국내 유일의 식품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생명공학, 사물인터넷, 뇌과학 등을 접목한 미래선도형 기술개발 사업과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 영양식이 분야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식품연구원의 가공공정연구단 김범근 박사 연구팀에서는 섭식장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인에게 먹는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한국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물성 제어 기술 연구를 통해 한국형 고령 친화식품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연구팀. 2019년 효소 반응, 식품 재성형 등의 기술을 통해 고령자용 저작, 연화, 소화 용이성 부여 제품을 개발했다는데요. 물성 제어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이 효소를 통해서 이렇게 식품 원료들의 조직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첫 번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기술은 노인들이 생선 가시가 있어서 못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선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다 부셔서 그 생선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실제 우리가 생선을 먹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상용화된 장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이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둥근 형태, 밑이 평평한 형태의 것은 어금니를 뜻하는 것이고, 이런 이 칼날은 우리가 앞니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것은 이 송곳니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 여기서 껴서 각각의 식품이 씹는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형태의 이런 장치들 껴서 이 힘을 측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저작 기능을 할 때 전체적인 그 치아에 걸리는 힘들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그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3D 저장 모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최근 음식의 저작에서부터 목넘김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3D 구강 저작 모사 시스템을 개발했다는데요. 이 3D 저장 모사 시스템은 우리 인간들이 실제 음식물을 씹을 때 그 형태나 그 운동 기능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음식물을 씹는 운동 방향과
치아의 각각의 힘을 평가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장착된 3D 저장 모사 시스템. 각각의 센서는 각 치아에 걸리는 힘들을 직접적으로 수치화해 주는데요. 이러한 과정으로 타액이 지속적으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노인들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을 씹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장능이 불편하구나라는 걸 수치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혀 장치를 만들어서 실제 이 장치에다 끼워서 혀가 뒤틀린다던가 말린다던가 또 혀가 꼬인다거나 이런 혀의 움직임들을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음식물을 씹게 되면 타액 분비가 되는데 이 타액을 실제로 여기에다가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펌프 장치를 저희가 계속 만들어서 이 전체 이 시스템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노인들의 감퇴한 입맛을 돋우어주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고령 친화식품 기술. 3D 구강 저작 모사 시스템을 개발한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지용성 비타민과 철분 등 결핍되기 쉬운 영양 성분이 강화된 고령자용 영양 강화식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고령 친화식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준 규격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자율 표시제로 운영되던 고령 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국가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를 도입한 건데요. 인증제로 운영되는 고령 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포괄하면서도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성을 기반으로 단계를 나눴으며 영양 성분에 대한 최소 품질 기준을 포함시켰는데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고령 친화식품은 적용 범위 및 품질 기준 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한 190여 개의 식품에 대해서 한국 산업 표준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고령 친화식품 한국 산업 표준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품질 기준은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해서 저작 작용과 연화에 부담이 없는 그런 식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 경도는 치아로 섭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잇몸, 그 다음에 혀로 섭취할 수 있는 것 해서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 단백질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총 9개의 영양 성분을 대상으로 그중에 3개 이상의 영양 성분을 만족을 하면 저희가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규격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 친화식품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책을 펼치는 한편 먹는 기쁨이 사라진 고령 인구를 위해 새로운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이 식품군들을 섭취하도록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실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실증 과정들을 통해서 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소비자들, 실제 노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또 얼마나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실생활에 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소비자 중심의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른 오전 시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도시락 배달 사업장에서는 반찬 준비로 분주합니다. 음식들을 정량에 맞춰 용기에 담아내는 영양사들. 반찬이 따뜻하고 정갈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곳은 고령 친화식품 기업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전문 도시락 배달 가맹 사업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삼킴 능력을 고려한 연화식으로 노인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5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성된 도시락은
본사 내부 교육을 이수한 시니어 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배달하는데요.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약국입니다. 예, 식사 좋아요. 제가 그런데 직원의 도시락을 건네받은 사람은 노인이 아니라 젊은 약사인데요. 제가 이게 관심 있어가지고요. 여기 어르신들 오시는 분한테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런 거 전단도 이렇게 놔두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게 확실히 자극적이지 않아서 매일 먹기에는 참 괜찮고요. 아, 진짜요? 이게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확실히 씹기도 편하고 약간 무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다이어트식 이런 걸로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순전히 제 느낌인데 어르신하고 제하고 사실 요구하는 칼로리가 좀 다르니까 영양은 고루 갖춰졌는데 칼로리는 낮은 것 같은 예.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직원. 배달지에 도착하니 문까지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네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실례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도시락 왔습니다. 몸은 괜찮으신지?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 직원. 반찬이 매일 수시로 바뀌어서 입맛에 맞아요. 제가 2년째 먹는데 아주 좋아요. 가게로 오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매일 기다리니까 문 열고 그 시간 맞춰서 내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주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또 잘 들으라 하고 인사하고 만남도 즐겁고 메뉴도 매일 바뀌기가 좋고 나한테 딱 맞아요. 소화도 잘 되고 양도 적당하고 아침 겸 점심 내가 잘 먹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들은 노인의 건강과 안전까지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이상이 있을 경우 미리 짜놓은 연락망에 연락을 취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랑 이제 가서 일단 인사부터 하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오늘 식사는 이런 식사고 혹시 건강은 어떠신지 안부 안전도 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질 때도 있죠. 6집 정도 다니고 또 다른 분이 또 계세요. 그분은 한 14곳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직원들. 도시락이 행여나 식을까봐 뛰어들어가는데요. 혼자서 살고 있는 74세 양정일 씨 역시 1년째 도시락을 시켜 먹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이제 빨리 해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정시에 먹을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거의 배달 시간이 일정하니까.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알게 모르게 많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고려대학교 노쇠 예방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쇠화가 진행 중인 노인들에게 8주 동안 기능성 도시락을 제공한 결과 혈당이 감소하고 하지 근력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내 최초로 가정 간편식 형태의 시니어 식품을 만들어 식사 위탁 사업을 진행하는 이곳. 고령자 식단 서비스 관련 특허를 취득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곳 가정 간편식은 완전조리 형태의 식품으로 해동과 중탕만 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성남의 고령체험관 식당에서도 누구나 그 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식단은 주로 5대 영양소를 다 들어가게끔 구성을 하고 있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나머지 무기질, 비타민, 이렇게 다 전부 다 들어가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짜게 먹는 어르신들의 미각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한 고령식단, 고령식 표준 등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이곳. 이들이 개발한 가정 간편식은
전국 약 500여 개의 요양원 및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다는데요. 시설 개별 특징에 맞는 급식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성남의 한 요양원에서도 기업의 급식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가진 치매나 뇌졸중 어르신을 돌보는 이 요양원에는 신기하게도 주방을 한가운데 배치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방금 드셨는데도 안 드셨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한 증상이 대부분이세요. 어머님들은 평상시에 젊었을 때 생활했던 공간이 주방이었고 가장 이제 일상적이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또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정서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는 다른 요양원과 다르게 전면으로 가운데 배치를 해서 그 앞에 이제 식탁을 놓고 항상 어르신들이 식사를 만들고 또 배식하고 설거지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그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주방. 그러나 다른 급식소에 비해 분위기가 평화로운데요. 완전조리 형태의 식품을 제공받아 해동과 중탕만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의 이제 그 저작 기능이나 또 삼킴 기능이나 또 소화 기능에 맞게 음식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치아가 약하고 또 없으셔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저희가 알았냐면 케어하는 직원들이 어르신들 그 배려식을 드시고 난 후에 변이 좋아졌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건강해지셨고요. 맛있는 식사를 기다리는 시간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모인 어르신들은 차려진 음식을 즐겁고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잘 먹어요. 네. 오늘 반찬 뭐가 제일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차별화된 기술력과 서비스로 점점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고령 친화식품 산업. 미각을 고려한 저장 능력과 맛까지 사로잡고 있어 노인들에게 행복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거 카레인데 카레. 날만 즐거워요. 언제까지. 먹는 일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삶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갓 구워져 나온 빵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행복해지는 느낌을 누구나 한 번은 경험했을 텐데요. 하지만 노화로 인해 감퇴하는 미각은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비록 한 번 후퇴한 미각은 쉽게 되살릴 수는 없지만 미각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미리 예방하면 다시금 입맛 도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입맛이 돌아오고 좋으니까 계속 운동 연습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주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입에 운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균형 있는 미각을 통해서 음식을 즐기는 기쁨. 맛을 느끼는 행위는 긴 여생을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행복입니다. 밀거나 이렇게 하면 돼.